역사를 바꾼 11월의 순간들. 11월.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이 펼쳐진 무대였습니다. 제국의 멸망, 영웅의 암살, 자유를 향한 외침,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혁명들. 오늘 우리는 11월이라는 달에 새겨진 인류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15분간의 시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4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인 제1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종전을 맞았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불렸던 이 대전은 약 1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수백 년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콩피에뉴 숲의 기차 안에서 독일 대표단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전선의 포성이 멈추고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배상 조건은 20년 후 더 큰 전쟁의 씨앗이 되었죠. 11월 11일.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은 이날을 리멤브런스 데이 전몰자 추모일로 기념합니다. 미국은 이를 재향군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빨간 양귀비 꽃 한 송이. 그것은 플랑드르 들판에서 쓰러진 수백만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 햇살이 밝던 금요일 정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오픈카를 타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클린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고 텍사스 주지사 코널리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딜리 플라자를 지나던 그 순간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46세의 젊은 대통령은 파크랜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30분 후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의자 리하비 오스왈드는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에서 총을 쏜 것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24일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가 경찰서 지하에서 오스왈드를 쏴 죽였기 때문입니다. 카트날 린든 피. 존슨 부통령은 에어포스 원 안에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제클린 여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케네디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90개국 이상에서 온 지도자들과 80만 명의 조문객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어린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버지에 관해 경례하는 장면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워렌 위원회는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음모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레시 노래 두 번째 저격수 CIA 마피아 소련.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이 순수함을 잃은 날로 기억됩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지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던 그는 동독 주민들의 여행 제한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샤보브스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알기로는. 즉시 지체 없이.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수천 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이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경 수비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발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45분 보르놀모 슈트라세 검문소의 사령관이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과 서의 베를린 시민들이 28년 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벽 쪼개기에 MEURSPCHT가 되어 망치와 정으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155km 길이 4m 높이의 이 콘크리트 벽은 1961년 8월 13일 하룻밤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 탈출을 막기 위해서였죠. 28년간 100명 이상이 이 장벽을 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의 종식을 상징했습니다. 불과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유럽 전역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991년 소련도 해체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실수로 무너졌다고. 샤보브스키의 즉흥적 발언, 언론의 실시간 보도, 그리고 소련의 불개입이 만든 역사적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 사고는 수억 명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22년 11월 1일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터키 대국민의회는 술탄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영국 군함을 타고 이스탄불을 떠났습니다. 한때 세 대륙에 걸쳐 있던 대제국의 초라한 종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아나톨리아의 작은 공국으로 시작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며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16세기 술레이만 대제 시절 오스만 제국은 빈을 포위하고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쇠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패배하면서 제국은 분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나섰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훈날 아타튀르크 터키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그는 독립전쟁을 이끌었습니다. 1922년 11월 술탄제를 폐지한 터키는 1923년 10월 29일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중세의 신정제국이 근대적 국민국가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아타튀르크는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리프제 폐지, 여성 참정권 부여, 서양식 법률 도입, 알파벳 개혁.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추정 8.59. 0.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만성절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습니다. 3번의 큰 충격이 도시를 강타했고 이어진 화재가 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 발생 40분 후 15m 높이의 쓰나미가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지진을 피해 해안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사망자는 6만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리스본 인구의 13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재앙은 유럽의 지적 풍토를 바꿨습니다. 왜 신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성당을 무너뜨렸는가?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 질문에 답하며 신의 섭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작품 캉디드는 리스본 대지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재상 폼발 후작은 과학적으로 재해에 대응했습니다. 죽은 자는 묻고 산 자는 먹여라는 그의 명령 아래 리스본은 유럽 최초의 내진 설계 도시로 재건되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근대 지진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폼발 후작은 전국에 설문지를 보내 지진의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과학적 지진 연구였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룩소르 근처 왕가의 계곡.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마지막 발굴 시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자 카나본 팩작은 더 이상의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터의 조수가 계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터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봉인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투탕카멘 파라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카나본 팩작이 도착했고 카터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안을 들여다본 카터에게 팩작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요? 카터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3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파라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5000점이 넘는 유물이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사자의 관, 11kg의 황금 마스크, 보석으로 장식된 왕좌.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2년경 18세의 나이로 죽은 소년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라오였지만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거의 유일한 왕릉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이집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투투매니아라 불린 이 현상은 패션, 건축,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발견 5개월 후 카나본 팩작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어진 의문의 죽음들로 파라오의 저주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1939년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지금도 카이로 박물관에서 전 세계인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로스차일드 경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 67개 단어로 이루어진 이 편지는 중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의 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벨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영국은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아랍인들에게도 같은 땅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서신에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대가로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땅, 두 개의 약속. 이 모순은 100년이 넘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48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분할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나크바데 재앙라 부릅니다. 이후 1948년, 1967년, 1973년 여러 차례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의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까지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벨푸어 선언은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이 남긴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 중 하나입니다. 단 67개의 단어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한 장의 편지로 만들어집니다. 1095년 11월 27일 프랑스 클레르몽 교황 우르바노 2세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황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동방의 형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이교도들의 손에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성지를 되찾으십시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신께서 원하신다. DUSVULT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면해주고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96년 봄, 수만 명의 기사와 농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후 200년간 7차례 십자군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과 중동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불신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의도치 않게 유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방의 지식과 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이는 훗날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95년 11월에 그 연설이 없었다면 세계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전쟁의 끝과 시작, 제국의 멸망과 탄생, 자유를 향한 외침과 억압의 역사. 11월은 인류에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자유와 갈등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케네디가 쓰러진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오스만 제국이 사라진 날. 이 모든 순간이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1월의 역사적 순간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목격자이자 창조자입니다.